공연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수사가 된다고 하면 리셀러들의 예상되는 변명은 뻔해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고발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브루노 마스가 내한에서 콘서트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브루노 마스 굉장히 팬이어서 티켓팅에 참전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시에 티켓이 오픈이었던 것 같고 제가 12시 땡 하자마자 들어갔는데 대기가 한 48,00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렬히 실패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티켓팅에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티켓이 오픈된 당일부터 온라인상에 리셀하는 판매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가장 이목을 끄는 게 이 티켓 연성 몇 개를 합해서 1억 8천만 원에 팔겠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포르쉐 차량이랑 교환도 가능하다. 근데 이 브루노 마스 콘서트 티켓 좌석이 제일 비싼 게 25만 원이에요. 현대카드 할인 받으면 20만 원이고. 근데 이거를 1억 8천만 원에 팔겠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콘서트 이전에도 우리나라 공연 업계에서 이런 리셀이라든지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이 하는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어요. 저도 브루노 마스 콘서트 티켓팅 이전에 몇 주 전에 성시경 씨 콘서트 티켓팅도 시도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처참히 실패하고 지금 그 티켓도 몇 배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공연계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왜 근절이 되지 않는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암표 판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경범죄 처벌법에 있었어요. 근데 이 경범죄 처벌법은 굉장히 오래 전에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티켓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연법이 개정이 돼서 이러한 부정 판매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부정 판매를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이미 공연법은 개정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공연법 개정안도 한계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개정된 공연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거래만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부정거래거나 아니면 매크로 이용 입증이 쉽지 않은 사례 아니면 공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티켓의 경우에는 공연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업무방해를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만 처벌을 하는데 티켓 리셀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검토한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관련한 게시글이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결론은 같아요. 현행법상 업무방해로 처벌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례에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하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처벌한 판례가 없기는 해요. 근데 판례가 없다고 해서 무죄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판례가 있으려면 일단 누군가는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유죄든 무죄든 판례가 나오는 건데 고소나 고발 자체가 없어서 다투어진 적 없으면 판례도 없는 거죠. 물론 모든 종류의 티켓 리셀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를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해요. 만약에 이게 수사가 된다고 하면 리셀러들의 예상되는 변명은 뻔해요. 나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티켓을 이용하고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매를 했는데 이후에 뭐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봤더니 취소 수수료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중고거래를 하자 해서 알아봤더니 시장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판매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례만 특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관사 측에서 티켓 오픈을 하기 전에 티켓 판매 조건에 대해서 공지를 했었어요. 그중에 양도라든지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을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서 공지를 했었고 그런데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가 티켓을 예매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매를 체결한다는 법률적인 의사표시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리셀을 할 목적이었다면 그 주관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티켓 예매를 한 것 자체가 그 주관사를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리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되는 건데 지금 브루노 마스 이 콘서트 문제가 된 게시글들을 보면 티켓 오픈된 당일에도 판매글이 올라왔고 하루 이틀 사이에 판매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는 취소 수수료도 없는 기간이거든요.
내가 티켓 예매를 하고 몇 시간 만에 못 가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다. 그런데 이거를 취소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고거래의 방법을 택한다. 그것도 뭐 몇만 원 정도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아니라 1억 8천만 원에 판매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리셀의 고의가 강하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주관사 측에서 이 부정거래가 문제가 되니까 부정거래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문제가 되는 자석을 하나씩 특정을 해서 취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거래가 없었다면 들이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자석을 취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관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인지해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관사 측에서 뭐 고소를 하거나 고소 대리를 위임하지 않아서 이게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고발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제가 브루노마스 콘서트랑 성시경 씨 콘서트 티켓팅이 모두 실패해서 화가 나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이니까요. 만약에 그게 허위 매물이었다면 전형적인 티켓 사기인 거죠. 돈을 받았으면 사기의 기수인 거고 돈을 받지 않았으면 사기 미수인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허위 매물을 구매해서 티켓 사기를 당했다. 이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찾을 수가 있고 돈을 보낸 내역이 있고 판매자가 판매글을 올린 내역도 있고 뭐 구매자랑 판매자랑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도 있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그 가해자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해자를 찾아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뭐 민사소송을 하거나 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도 티켓 사기 거래에서 돈을 돌려받는 사람보다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전에 검사로 근무할 때 제 조카도 빅뱅 팬이어서 빅뱅 콘서트 티켓을 중고로 거래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모가 검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전화가 왔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해라 이야기했거든요. 이 티켓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물 티켓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래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매크로를 대행해주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포함 업자들도 있는데 처벌도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매크로를 거의 업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 판례의 태도에서도 개인적인 그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하는 거를 넘어서서 업자가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 창출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